코스피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주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증시를 이끈 주역이 비빅7이었다면 올해는 비빅7이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증권 신승진 연구원이 쓴 건데요. 올해를 이끌 주도주 비빅7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승진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투자연구팀의 신승진입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좋지 않아서 비빅7과 비빅7 우선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빅7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발생할 것이다. 저희가 지난해 6월에 이 빅7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가 그 대상이었고요. 예. 지난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언택트 중심의 주도주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면은 올해는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 즉 이 백신이 접종되고 집단 면역이 생성된 이후에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펼쳐질 새로운 주도주를 저희는 이제 VVIG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VVIG는 백신, 밸류에이션, 이니셔티브, 즉 1등 기업이라는 이야기고요. 밸류는 가치가 높은 기업, 그런 거죠? 네,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에 변화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기업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VVIG에 대해서 조금 후에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또 개인들이 보니까 4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던데 요즘 증시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개인들이 너무 뜨겁게 달려붙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지난해부터 우리 시장에 일어난 이 특이한 변화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연간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한 50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하셨더라고요. 네. 올해도 지금 오늘도 4조 지금 사셨으니까 이제 올해도 대략 한 15조 원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이제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도 지금 그 정도가 있습니다. 한 60조 원, 70조 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네. 재밌는 거는 이제 그 기간 동안 인덱스는 지난 3월 달 그 1,500포인트를 저점으로 이제 한 3,100포인트까지 거의 2배가 넘는 성과를 보였는데 작년 한 해를 놓고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조 원씩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결국엔 이 시장 상승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지난해부터 지금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성과, 수혜를 다 누리고 있다는 거죠. 네. 지난해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들, 기관, 개인들 어떤 종목들을 이게 사고 팔았나 봤더니 외국인 기관들이 1조 이상 팔았던 게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다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샀던 종목들은 삼성전자를 거의 한 10조 가까이 샀고요. 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대부분 이름만 들으셨어도 지난해 올해 지금 성과가 월등히 좋은 종목들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판 대형주를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다 사들였단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개미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관련해서 주도주로 말씀하신 빅7, 뭐 7이 7개 종목이라는 뜻 같은데 우선 첫 번째 백신의 영향이죠. 첫 번째 B는 백신의 영향 어떤 의미가 있고 종목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그 백신이라고 할 때는 저희가 통상 생각할 때 이 백신과 관련된 주식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 백신과 관련된 종목으로 SK 이노베이션을 꼽았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네, 정유업체죠. 네, 그 정유업체이기 때문에 의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정유업종입니다. 왜냐, 이 정유의 전방 수요가 대부분 산업용과 운송용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이 경제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이동이 제한되는 구간에서는 이 원유의 정유의 수요가 급격히 줄 수밖에 없겠죠. 사실 SK 이노베이션도 그래서 이제 지난해 거의 역대급 적자를 냈고요. 사실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뭐
4분기 실적까지 아마 적자를 면치는 못할 겁니다. 네. 하지만 향후 이 백신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 수요의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게 저희는 이 정유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플러스 이제 SK이노베이션은 그 배터리 부분의 가치도 올해 재평가될 요인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경제를 정상화시키면 그로 인해서 살아날 그런 게 백신의 이제 기업이죠. SK 이노베이션 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V, 밸류, 가치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 단순히 기업 가치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주를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이 가치주 영역에 있었지만 기업 체질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 성장의 트리거가 생긴 가치주를 선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자동차 업종은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기아차를 저희가 추천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사실 기아차는 이제 왜 현대차가 아니고 기아차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사실 현대차가 내수에서는 월등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기아차는 사실 이 기업 본연의 체력을 봤을 때 올해 사실 사상 최대 이익 거의 컨센서스 기준은 한 4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올 텐데요. 네. 과거 2011년, 12년 이 차화정 내릴 때 사이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 기아차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벌였을 때 이익이 대략 한 3조 2천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당시 올해는 3조 2천억 원. 네. 네, 올해는 아마 그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좋지만 그 2011년, 12년 차화정 랠리 때 이익 사이클을 올해 뛰어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는 또 기아차가 한번 주가가 재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뭐 최근에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애플카의 미국 내 생산 기지로서 그 미국 그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이벤트들은 뭐 기업 가치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애플카 공장은 확정된 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아직은 예, 소문 루머 수준인데요. 뭐 기아차, 현대차 그룹이 1개월 이내 재공 시를 할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가 I, 이니셔티브, 1등 기업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뭐 각 분야 1등 기업이 많을 텐데 어떤 기업을 추천하거나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저희는 1등 기업에서 반도체의 1등 삼성전자 그리고 이 자동차 전장의 1등 기업을 향해 지금 변화하고 있는 LG전자를 그 추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뭐 사실 삼성전자는 잘 아시다시피 뭐 부동의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죠. 하지만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재평가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TSMC가 1위 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이 비메모리 시장에서 지금 1위로 지금 도약하려고 있는 기업 체질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사실 삼성전자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대비 저평가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 이익 비중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이익 변동성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TSM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삼성전자 대비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뛰어넘기 시작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제 메모리 1등을 넘어서 비메모리 1등으로 갈 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 지난해 이제 마그나와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이 자동차 이 전장 기업으로 재평가 지금 받고 있는 LG전자를 저희가 추천 종목으로 제시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G, 그린, 뭐 친환경, 기후 변화. 요즘 뭐 상당히 테마를 받고 있는데 어떤 업 종목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네, 저희는 이 바이든 시대에서는 이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LG화학은 명실상부한 이제 글로벌 1위 프리미엄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지난해 분사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하반기 때 이제 IPO 될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기업 가치가 대략 뭐 시장에서는 100조 원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의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70조 원 수준이니까요. 굉장히 뭐 100% 잘 사지만 저평가되어 있다.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는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원화 기준으로 대략 한 160조 원입니다.
네. 캐파 기준으로 절대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CATL은 그 중국 내수 로컬 차 위주로 대응하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고객사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글로벌 1위로서의 프리미엄이 본격화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친환경 관련 기업으로는 이 한화솔루션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이 한화솔루션은 사실 그동안 화학기업으로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그 자회사 한화큐셀이 미국 그 상업용, 가정용 태양광 시장의 명실상부 1위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이 태양광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진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이 커지는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희가 국내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비빅7은 얼마 전에 직접 쓰신 리포트에 있는데 리포트는 다 오픈된 건가요? 공개가 된 거죠? 네, 저희가 다 발간한 자료고요. 그 매주 월요일 날 저희 삼성증권 홈페이지에서 주간 추천 종목 10선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도 이제 삼성증권 그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10시에 생방송으로 이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 원의 경기 부양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뭐 인플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경기 부양으로 경제가 더 좋아지느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 글쎄요, 뭐 굉장히 최근 시장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저희도 사실 시장을 전망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뭐 단기 전망은 아무도 맞출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만, 뭐 시장 고평가 논란은 사실 지난해 5월 2,000선을 돌파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작년 11월달에 2,500선을 돌파할 때도 나왔고, 올해 이제 3,000선을 넘어설 때도 계속 나왔던 논란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 결국에는 멀티플을 보고 지금 시장이 저평가냐 고평가냐 그 영역을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이 기준 봤을 때 멀티플이 PE 기준은 대략 한 16배, 지금 PBR 기준은 한 1.3배 정도 되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대비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 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구간이면 맞지만 상대 글로벌 증시가 비교해 봤을 때는 고평가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바이든의 대규모 부양책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이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이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뭐 달러 약세 그리고 이 신흥국 통화 강세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사실 멀티플이 과거 대비 비싸진 것도 있지만 시중 유동성이 또 그만큼 높아졌고 이 시중 금리 또한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유동성의 대표적인 그 M2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1,500조 원 수준이었어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이제 3,000조 원이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성이 10년 동안 2배로 늘어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처럼 이 단기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시중의 유동성 랠리 결국에는 작년부터 시작된 유동성 랠리가 지금까지의 상승 과정이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올해는 이 경제 정상화로 가는 이 실적 상태로 가는 구간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실적에 따라서 시장에 아직도 조금 좋게 보는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비빅7 리포트를 낸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